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과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020학년도 토픽, 올해 이제 주요 사항,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가, 논술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래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사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시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확인을 하니까 지난달에 거의 42,000원 정도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요즘에는 38,000원대로 떨어졌어요. 예. 4,000원 정도가 떨어져서 이제 가슴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4,000원 떨어진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시세로 전환을 했을 때 3년 전에는 2만원이었거든요. 2만원이 38,000원 오른 게 중요한 거지 42,000원에서 4,000원 떨어진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10년 전에는 그게 8,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38,000원 됐으면 고마운 거지 4,000원 떨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한 일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 이제 학생이 고3 올라가면 주변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올해 뭐가 바뀌었다. 올해 뭐가 바뀌었다. 올해 뭐가 바뀌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마치 삼성전자 주식이 이번 달에 4,000원 떨어진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올해 뭐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논술 시험의 난이도가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논술 시험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무지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옛날 논술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보다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의 논술 시험보다는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를 대표적으로 어렵게 내던 연세대랑 한양대학교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대학들, 예를 들어 광운대 이 정도 급의 대학들하고 난이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학 과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옛날에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도 수리논술 시험에 대학 과정을 이용해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과정에 등장하는 수학적 내용이 소재로 사용된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료로요. 그 이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대학 과정의 내용이 소재로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학생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익숙한 형태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문제에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뭘까요? 학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유형의 문제는 논술 문제, 아닙니다. 수능 시험 문제예요. 제일 많이 풀어봤으니까. 다시 말해서 수능 시험과 유형이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현재는. 물론 수능 시험보다는 어렵게 나오겠죠. 근데 눈으로 보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 준비에 부담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을 심화한다라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커다란 흐름입니다. 논술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조금씩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변화한 것 중에 가장 큰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맞추기가 진짜 힘든 아주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논술 비중을 6대4에서 논술 100%로 조절을 하더니 조금밖에 안 들어가던 내신을 아예 없애버리더니 이제 수능까지 없애버리겠다. 논술 전형은 오로지 논술로만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경쟁은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왜 낮아졌을까요? 아무나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작년까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능 국어 9등급, 수학 1등급, 그리고 영어 5등급, 과학 8등급인 연세대 합격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한양대 합격자는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학생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거 다 못하는 학생들. 한양대는 이미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연세대에도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까 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볼까요?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연세대학교 2017학년도 경쟁률이에요. 자연계는 29.5대 1. 근데 실질 경쟁률이 오른쪽에 있죠. 실질 경쟁률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실질 경쟁률이란 지원한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률. 29대 1에서 9대 1로 떨어졌어. 3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그런데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경쟁률이 그대로 실질 경쟁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도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경쟁률이 그대로 실질 경쟁률이 되진 않습니다. 조금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논술 시험이 수능 시험보다 약간 뒤에 있거든요. 수능 본 다음에 논술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예상 외로 대박이 났어요. 그럼 그 친구는 논술 시험장에 안 갑니다. 그죠? 수능 정시로 서울대 가야지 왜 다 연세대로 납치를 시키려고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빠지는 친구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연세대는 아마 대부분이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박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니까. 따라서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수학 한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살아남으니까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경쟁은 심화된다. 이것이 이제 올해 변화한 사항 중에는 가장 큰 사항이고,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대세입니다. 큰 흐름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매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고, 올해도 연세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도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대세를 거스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지금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주 힘든 수준은 아닌데요. 2020학년도부터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고, 4과목 중 2개 합이 영어를 포함한 2개 합 5등급이니까 뭐 그렇게 힘든 수준은 아닙니다. 건국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영어 포함시키면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가 어딘지 아시나요? 건국 우유 한 번씩은 다 드셔보시지 않았나요? 수의예과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수의예과는 다른 학교의 의예과만큼이나 높은 최저학력 기준 적용합니다. 3개 합 4등급. 나머지 학과들은 2개 합 5등급.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건국대학교는 이례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변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은 작년까지는 6대 4였는데요. 이제 논술 100%로 변경을 했고,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큰 변화는 아니에요. 6대 4였을 때도 논술 100%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거의 내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도. 요거는 뭐 그냥 큰 변화는 아니에요.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대학이 논술 시험에 출제 과목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마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목까지 공부하고 다 그랬습니다. 수능에 사회까지 나오고. 근데 점점 과목이 줄어들죠. 논술도 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동국대학교는 원래는 수학과 과학 논술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과학 논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리 논술만 출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숭실대학교도 자연계에서 과학 논술을 봤었는데요.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리 논술만 보기로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예과는 원래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 두 가지를 같이 봤었는데요. 의학 논술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수리 논술만 보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점점 간단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세를 거스르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 의예과는 원래는 수리 논술만 봤어요. 원래는 수리 논술만 봤는데 올해부터 수리 논술 한 문제, 인문 논술 한 문제를 본다고 합니다. 인문 논술. 근데 이 인문 논술이 어떤 인문 논술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언어 논술의 형태로 나올지,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 의예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언어 논술과 관련된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언어 논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학 논술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매년 거의 2번씩 모의논술 시험을 보거든요. 조금 지나서 대략 5월달쯤이 될 것 같아요. 모의논술을 보면 그때 문제 유형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인문논술이 어떤 문제로 나올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해서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33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이 수리 논술만 출제합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줄어들더니 그것이 쌓여서 지금은 33개 대학 중에 23개 대학에서 수리 논술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모습이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인문계열학부예요. 여기서 자연계열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8명 선발하기로 했고요. 비슷한 학과로는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가 있어요. 여기서 인문계열학과인데 자연계열 인원을 선발하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대학의 논술 반영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6대4에서 7대3으로 또는 8대2로.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6대4나 7대3이나 8대2나 전부 다 논술 100%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큰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이 정도가 변화되었고, 일부 대학에서 논술 시험 문제와 시험 시간과 문제수가 감소되었다. 시험이 점차적으로 간단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줄었어요. 120분 시험이었는데 원래는 120분 시험이었는데 시험 시간이 60분으로 줄어들었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줄고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올해 변화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고요. 현재의 모습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학년도 15년도 더 지난 옛날이죠. 15년까지는 안 됐네요. 아무튼 2006학년도에는 딱 6개 대학만 논술 전형을 시행했어요. 이렇게 6개 대학만. 근데 점차적으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늘어나더니 2008학년도에는 이만큼이 논술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5년이 더 지나서 2013학년도에는 이만큼의 대학이 늘어났어요. 대학이 점점 중위권 대학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이런 데까지 논술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중위권 대학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만큼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요. 이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내신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보가 빠르신 어머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스파이가 끼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논술 시험을 봤으나 지금 현재는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2군데가 끼어 있습니다. 그 2군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그 대학의 이름이 지워지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와 고려대는 현재는 논술 전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애는 딴 데는 죽어도 안 가고 서울대랑 고려대만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논술을 공부할 필요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논술 전형을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교과형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교과형이란 수학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 문제나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고려대학교는 고교 추천 전형 등 몇몇 가지 전형에서 일반 면접 말고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있어요. 교과형입니다. 재시문 면접은. 이 대학들의 이러한 면접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수능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이와 같은 전형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리논술 학습이 좋은 대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교과형 심층 면접 본다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리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층 면접 문제가 면접 문제일 뿐이지 수리논술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말로 하느냐 글로 쓰느냐 차이예요. 논술과 면접의 차이. 거의 수리논술과 같은 문제가 나오고요. 실제로 제 수업 시간에도 수리논술 수업 시간에도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들을 다룹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리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이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순히 수학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제시문제에서는 수학과 예를 들어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어떤 예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비슷한 시험 문제가 나온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카이스트 면접 정도가 비슷한 유형인 것 같고요. 수리논술과 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리논술 공부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논술 학습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서울대는 수리논술 공부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려대 면접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술 시험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논술 시험의 유형은 현재는 어떠냐? 출제 방식부터 보면요. 논술 시험의 유형이 뭐 수학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졸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간단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이 23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대세예요.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33개 대학 중에 23개 대학이 수학만 출제하고요. 이 대학들 이름 다 외우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많은 대학들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대학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수학하고 과학을 출제하는 대학이 9개 대학이 있어요. 제가 9개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6개나 마찬가지예요. 중 3개 대학은 대학 전체에서 수학과학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의예과만 수학과학을 출제해요. 아주대 같은 경우 의예과만 수학과학 출제하고 다른 학과는 수학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가 수학과학을 보는 대학은 6개가 있어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한국기술교육대 딱 6군데. 나머지는 이제 수학만 보거나 조금 독특한 대학들도 있어요.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언어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대학 전체는 아니고요. 가톨릭대에서 생활과학부하고 미디어기술학부 이 학부만 언어 논술 시험을 같이 보고, 왜냐하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같이 지원하는 학과거든요. 서울여대는 인문 논술은 아니고요. 수리 논술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한 논술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료 해석형 논술이라고, 인문 논술하고도 다르고요. 그런 특별한 형태의 논술 시험이 나오고, 한국항공대 이학계열, 공학계열은 수리 논술만 보는데 이학계열은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수리 논술하고 언어 논술을 같이 봅니다. 한국대 이학계열의 항공운항학과가 인기가 있는데요. 파일럿 될 수 있는 학과죠. 한양대학교 의예과 올해부터 이제 인문 논술을 본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유형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는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몇몇 대학들은 과학이나 언어와 비슷한 것들을 섞어서 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과학을 보는 대학들을 다시 자세히 분류해 보겠습니다. 과학을 보는 대학들을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현재는 이게 대세입니다. 과학 한 과목만 선택한다. 주로 물화생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물화생 중 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었고요.
근데 예외적인 대학은 첫째 건국대. 학과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몇몇 학과는, 일부 학과는 지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학과는 물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한 학교를 또 하나 얘기하면 연세대. 연세대는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과학이 물화생 중 한 과목 선택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물화생 지중 한 과목 선택입니다. 지구과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다음으로 두 과목 선택, 한국기술교육대. 두 과목 선택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놨지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과목이냐? 과학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고1 물리로 확정이에요. 고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은 물리화학 중 선택.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1 물리가 하나 추가된다. 거고, 의학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 의학논술이고 조금 유형이 독특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생명과학 논술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과학논술 시험이 과학논술의 유형이고요. 과학을 한 과목 선택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